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극한 계산하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극한 계산을 하나 했었죠. 예제 2번을 한번 볼까요? 리미트 xy가 0,0으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xy 이 극한이 존재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극한 정의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0,0이라는 xy 평면에 있는 점, 원점이죠. 원점을 지나가는 모든 곡선을 따라서 어떤 곡선을 따라가더라도 같은 값으로 이 함수의 값이 접근해 간다면 극한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어느 하나라도 다른 값으로 간다 그러면 극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일변수 함수에서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그 점으로 갈 때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XY 평면서 점이 움직이니까 그 평면에 있는 모든 점을 지나가는 그 평면에 있는 그 점을 지나가는 모든 곡선에 대해서 같은 극한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0,0을 지나가는 곡선을 하나 선택을 할 텐데 직선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y는 cx 이렇게 표현되면 이 직선은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죠. 여기 상수 c는 이것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자, 그럴 때 이 기울기를 그냥 임의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서 어떤 값을 하나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값을 c라고 생각하면 돼요. 직선 y는 cx를 따라서 0,0에 접근할 수 있죠. 이 직선이 원점을 지나가니까 x가 0일 때 y가 0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0,0을 지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직선을 따라가는 극한, 기호로는 리미트 xy가 0,0으로 갈 때 y는 cx를 따라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렇죠? along y는 cx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함수의 극한을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 이런 걸 계산하듯이 이 곡선을 따라가는 극한,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곡선을 따라갈 거니까 y하고 cx하고 같아요. 그렇다면 y에다가 cx를 대입해서 이 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xy가 0,0으로 갈 거니까 y는 cx를 따라간다면 여기는 x의 값을 0으로 보내주면 y의 값은 거기다가 상수를 곱한 거니까 0으로 가죠. 지난 시간에 연습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극한은 이제 일변수 함수의 극한인 것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y 대신에 cx를 대입하면 함수는 x제곱 플러스 cx의 제곱분의 x 곱하기 cx 이렇게 표기가 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정리하면 여기 x제곱 분자에 여기 분모도 여기 x제곱이 있고 이거 제곱할 거니까 x제곱이 있고 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곱하기 1 플러스 c제곱분의 cx제곱 이렇게 되지요. 그렇다면 x는 0으로 가는 거지 0인 순간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극한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약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남는 값은 1 플러스 c제곱분의 c 이렇게 남았는데 x가 0으로 가는 극한이니까 극한의 변수는 x예요. 그렇다면 c는 그냥 상수니까 상수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다. 우리 일변수 함수의 극한 계산하는 법을 알지요. 그렇다면 이제 이 극한값은 1 플러스 c제곱분의 c가 되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c라는 값은 원점을 지나가는 y는 cx라는 직선의 기울기였는데 이 기울기를 다르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c가 1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y는 x를 따라서 원점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 극한은 여기 c에다가 1을 대입해 주면 2분의 1로 접근해 가죠. 그렇죠? 마찬가지 c가 2였다 그러면 우리는 y는 2x
라는 직선을 따라서 원점으로 가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 C에다가 2를 대입할 거니까 그때는 극한값이 5분의 2가 되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C라는 값을 바꿔주면 전부 접근하는 값이 달라져요. 그렇죠? 예, 이렇게 다른 값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에 따라서 다른 값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극한은 우리가 선택하는 곡선에 따라서 다른 값으로 가는 거죠. 예,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면 극한이 없는 것처럼 다른 곡선을 선택했을 때 극한이 다르면 전체 극한은 없어요. 예, 해서 리미트 xy가 0,0으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xy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럼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3번 볼까요? 리미트 x, y가 0,0으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y 4승분의 xy제곱이 존재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마찬가지로 원점을 지나가는 곡선을 선택을 할 텐데 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끝나면 연습해 보세요. 네, 마찬가지 y는 cx 이런 직선을 따라서 가볼 수도 있어요. 예, 또는 x는 cy 이런 직선을 따라서도 가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한번 가보세요. 네, 그럴 때 이런 곡선을 따라서 갔을 때 한 값이 나온다고 해서 그러니까 극한이 이거야 라고 바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모든 곡선을 체크한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일변수 함수의 극한에서는 극한이 좌극한, 우극한 두 가지로 나뉘니까 두 가지가 모든 극한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만 같으면 모두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XY 평면에서는 주어진 점을 지나가는 곡선이 무수히 많아요. 그렇죠? 예, 직선 종류도 있고 포물선 종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종류들을 다 체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만약에 고정된 값이 나왔다면 극한이 있다면 그 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에 대해서 같아야 되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곡선을 따라갔을 때 다른 값이 나온다 그러면 극한은 무조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값이 나왔다 그러면 극한이 없다 하고 결론을 주면 되고 같은 값이 나왔다 그러면 곡선 종류를 바꿔보셔야 돼요. 그래서 곡선 종류를 바꿔봐도 다 그 값이 나온다면 이제는 그 값이다라는 것을 보여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체크 못한 곡선들이 남아 있으니까 예, 체크 못한 곡선이 남아 있지 않다. 그 정도라면 무수히 많은 걸 다 체크해야 되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곡선 종류를 바꿔본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한 값이 나오면 그 값이 극한이 있다면 그 값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 값이 극한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정의를 가지고 체크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곡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할 때 약간의 힌트를 주면, 약간의 기술을 주면 이 식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분자가 x는 1승이고 y는 2승이지요. 분모도 x는 2승인데 y는 4승이지요. 그러니까 x의 승수와 y의 승수를 b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요. 1대 2 정도의 b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체크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해서 x의 승수를 1로 주었을 때 y의 승수를 2로 주는 원점을 지나가는 곡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0,0을 지나가는 곡선을 포물선으로 그리고 식은 x는 cy제곱 이런 모양으로 갖도록 예, 이런 포물선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걸 따라서 극한을 계산해 볼 거예요. 리미트 xy가 0, 0으로 갈 때 x는 cy제곱 예, 이 곡선을 따라서 가보자. 예, 이렇게 계산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y의 4승분의 xy제곱 이것도 바뀌어야 되겠죠? x 대신에 cy제곱하고 대입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예, 이렇게. 자, 그럼 마찬가지로 0, 0으로 가는 방법은 예, x하고 y가 다 0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x가 cy제곱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y가 0으로 가면은 x는 자동적으로 0으로 따라가요. 그렇죠? 제곱하고 c를 곱해도 0이지요. 자, 그래서 이번 극한은 리미트
y가 0으로 갈 때라고 바뀌었어요. 1변수 함수의 극한인 것처럼 바뀌었는데 y가 0으로 가는 극한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x 대신에 cy제곱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리미트 y가 0으로 갈 때 여긴 cy제곱을 제곱했으니까 c제곱 y 4승이 되죠. 여기는 cy제곱이 y제곱하고 곱해지죠. 예, 그렇다면 분자도 y의 4승, 분모도 y의 4승으로 묶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y가 0으로 가는 거지 0이 되는 순간은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약분됩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1 플러스 c제곱분의 c 이렇게 남았어요. 그렇죠? 역시 c에 따라서 다 다른 값을 얻을 수 있죠. 네, 해서 c를 아까처럼 1 이렇게 정하면 이 극한은 2분의 1입니다. 그렇죠? c를 2로 선택을 하면 극한은 5분의 2가 되지요. c를 3으로 선택하면 극한은 10분의 3이 되지요. 그렇죠? c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다 다른 값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극한이 서로 다른 곳으로 가고 있구나.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제 4번 볼게요. 리미트 xy가 0,0으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3x제곱 y 이 값이 존재하면 그 값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가볼까요? 0,0을 지나가는 직선을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y는 cx를 선택을 했어요. 그렇다면 y는 cx를 따라가는 극한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3x제곱 y 대신에 cx라고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대입하고 정리하면 y가 cx니까 x가 0으로 가면 xy가 모두 0으로 가요. 그렇죠? 해서 극한은 x가 0으로 가는 극한으로 바꾸고 대입한 값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cx의 제곱 분의 3x제곱 곱하기 cx 그렇죠? 해서 극한 오른쪽에 있는 값은 x제곱 묶어냅니다. 1 플러스 c제곱 분의 그런데 분자는 여기 x가 하나 더 있으니까 3c x의 3승이 됐어요. 그래서 x제곱 약분해도 분자에 x가 하나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c제곱분의 3cx의 극한입니다. 근데 x가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는 것에 어떤 수가 곱해져 있어도 0으로 가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종류의 곡선을 따라가 보니까 항상 0으로 가네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값이 0이다라고 바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직 체크가 안 된 곡선들이 있습니다. 다른 곡선을 따라서 00으로 접근할 때도 전부 0으로 간다면 모든 곡선을 다 체크할 수 있다면 0이다 이렇게 결론을 주겠지만 모든 곡선을 다 체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극한이 있다면 0이겠구나. 극한이 있다면 모든 극한이 다 같아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극한이 있다면 0인 거고 아니면 0이 아닌 수로 가는 것이 있다면 극한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0이 극한이 될까 안 될까를 판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극한의 정의를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극한 정의를 배웠죠? 잠깐만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리미트 xy가 a, b로 갈 때 fxy의 극한이 l이다. 이런 기호를 쓰려고 하면 결론은 fxy의 값이 l로 접근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fxy하고 l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제시하는 2미의 수, 아주 작은 수에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2분의 1을 주면 2분의 1보다 더 작아져야 됩니다. 이 거리가. 0.1을 줘도 0.1보다 더 작을 수 있어야 돼요. 0.000001을 줘도 그것보다 더 작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2미의 수보다 더 작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작게.
예, fxy가 L로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둘 사이의 거리가 아주 작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 xy가 ab로 갈 때 그래야 되는 거니까 xy하고 ab 사이의 거리가 적당히 가까워지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 거리를 가깝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와야 돼요. 그렇죠? XY하고 AB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다. 그러면 FXY하고 L 사이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결론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조사한 y는 cx를 따라서 0,0으로 접근할 때 이 곡선을 따라갈 때의 극한이 0이 나왔으니까 극한이 존재한다면 0이다라는 걸 보일 텐데 예, 결론은 이 값이 0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쪽에 있는 이 함수가 0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 값하고 0이라는 수하고 둘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걸 입실론이라고 표기를 할 거예요. 그것보다 더 작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걸 기호로 쓰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분의 3x제곱 y하고 0 사이의 거리 빼고 절대값 취하면 거리가 되지요. 그것을 입실론보다 더 작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이 결론을 끌어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언제 그러냐? xy하고 0,0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을 때 그렇다라고 유도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결론이 어디서 얻어지는지,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지 이걸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0은 꽤나 많아지요. 그렇다면 이 값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분의 3x제곱 y의 절대값이죠. 그렇죠? 이 값이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걸 유도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 분모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분의 여기 분자에 x제곱하는 항이 있어요. 그 값은 여기 x제곱에 0 이상인 무엇의 제곱을 더해놨으니까 분모가 더 큰 값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분의 x제곱하는 것은 1 이하인 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3y 절대값에다가 1 이하인 수를 곱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분의 3x제곱 y의 절대값은 요것 분의 요 값이 1 이하니까 남는 거 3y의 절대값보다는 작은 값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3y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면 그것보다 더 작은 이 값도 입실론보다 작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3y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으면 절대값 x제곱 플러스 y제곱 분의 3x제곱 y는 입실론보다 작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다면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디서 끌어낼 수 있는가를 또 살펴봅니다. 3y의 절대값은 3은 양수니까 절대값 밖으로 그냥 나갈 수 있어요. 3 곱하기 y의 절대값이죠. 근데 y의 절대값 하는 것은 y가 어떤 실수니까 루트 y제곱하고 같아요. 그렇죠? 근데 루트 y제곱 하는 것은 거기다 x제곱을 더해주면 x제곱이 0 이상이니까 더 큰 값을 만들 수 있죠. 3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보다는 작은 값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하는 값은 루트 x-0의 제곱 플러스 y-0의 제곱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x, y라는 점하고 0, 0이라는 점 사이의 거리지요. 그렇죠? 해서 3 곱하기 절대값 x, y 마이너스 0, 0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3 절대값 y가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것을 같은 값이니까 3 곱하기 xy 마이너스 0, 0 이것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 이것으로부터 유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같은 값이었으니까 요것보다는 요거하고 지금 요게 같은 값이고 그렇죠? 그게 3 루트 y제곱하고 같은 값이고 그렇죠? 예, 이쪽은 이렇게 그런데 3 루트 y제곱은 이것 이하인 값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3y의 절대값보다 큰 쪽에 있는 값이니까 큰 값이 입실론보다 작으면 작은 값도 입실론보다 작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y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것은 이제 3 절대값 xy 마이너스 0,0 이것이 입실론보다 작다. 예, 이것으로부터 유도할 수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3으로 나눠 볼까요? xy 마이너스 0,0 이것의 절대값이 3으로 나눠서 3분의 입실론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러면 이렇다라고 했으니까 예, 이렇게 되면 3y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3y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3x제곱 y의 절대값은 입실론보다 작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러면 처음에 썼던 부분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3x제곱 y하고 0 사이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걸 유도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예. 이제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라는 값을 3분의 입실론이다라고 설정을 해주면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를 찾는 거예요. 입실론을 3으로 나눠서 찾았습니다. 3분의 입실론. 자, 그렇다면 xy하고 0, 0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다면 델타는 3분의 입실론이니까 이 거리는 3분의 입실론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 거리가 3분의 입실론보다 작다면 3y의 절대값은 입실론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죠. 그렇죠? 결론을 얻을 수 있네요. 해서 xy와 0, 0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우리가 임의로 선택한 입실론보다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3x제곱 y 마이너스 0 예, 이것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게 할 수 있다. 이 두 수 사이의 거리를 입실론보다 작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이것이 바로 극한의 정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그대로 극한 기호로 써주면 되겠죠? 리미트 xy가 0, 0으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3x제곱 y는 0이다. 그렇죠? 예, 처음에 어떤 곡선을 따라서 가보니까 그 종류에 대해서 0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0이 극한이 된다라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렇죠? 다른 값이 나온다면 극한이 안 되겠죠. 예, 그런데 극한이 0이다라는 건 이제 이렇게 보인 겁니다. 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이제 극한을 가지고 예, 연속에 대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 배운 것처럼 예, 연속도 예, 같은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리미트 xy가 a, b로 갈 때 fxy 이 극한값이 fa, b, ab라는 점에서의 함수값이죠. 이 극한값이 함수값하고 같으면 주어진 함수는 이 점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일변수 함수도 그렇게 얘기했었죠. 연속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정의를 똑같이 합니다. 자, 그럼 연속에 대해서 어려운 거 없죠? 극한만 계산을 해주면 연속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함수값은 그 점을 대입하면 바로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5번 보세요. 리미트 xy가 1,2로 갈 때 x제곱 y의 3승 마이너스 x의 3승 y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y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풀어볼까요? x제곱 y의 3승 마이너스 x의 3승 y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y 이건 x의 몇 승, y의 몇 승 이런 것들을 곱하고 더하고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일변수 함수에서 배웠던 다항함수 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x와 모든 y에 대해서 끊기는 점이 없습니다. 연속이에요. 그렇죠? 예, 모든 점에서 연속이니까 당연히 1,2라는 점에서도 연속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연속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극한값은 이 주어진 함수가 극한 오른쪽에 있는 함수 1,2에서 연속이니까 그 극한값은 그냥 그 점에서의 함수값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함수값을 계산해 주면 되네요. x에다가 1 대입하고 y에다가 2를 대입하고 정리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해서 정리하면 첫 번째 항은 x에 1, y에 2 대입하면 예, 8이지요. 두 번째 항은 x에 1, y에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세 번째 항은 x 1 대입하면 3이 되지요. 네 번째 항은 y에 2를 대입하면 4가 되지요. 해서 계산하면
11이 되네요. 그러니까 극한값은 11이다.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6번 볼까요? fxy가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다. 이 함수가 어디에서 연속이냐라고 물어봤었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합니다. 일변수 함수처럼. 우리는 실가 함수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예, 실가 함수예요. 실가 함수니까 연속이 되는 범위는 그 함수 안에 첫 번째 분모가 있다면 분모는 0이 아닌 곳에서 계산돼야 연속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만약에 그 식 안에 루트 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 그렇다면 루트 안에 있는 네모라는 부분은 0 이상이 되는 곳에서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 로그라는 부분이 있다면, 예, 로그 어쩌고라는 부분이 있다면, 예, 로그 안에 있는 것은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해서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면, 예, 이런 것들의 교집합 안에서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해서 이런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분모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이 0이 아닌 곳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나머지 분자는 다항함수니까 모든 x, y에 대해서 끊기는 점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 아닌 곳을 체크하면 되는데 0 되는 곳은 당연히 실수를 제곱해서 더했으니까 둘 다 0일 때만 0이죠. 그렇죠? 0 아닌 게 하나 있다 그러면 당연히 0보다 큰 값이 나오겠죠. 제곱 더했으니까. 그렇죠? 해서 둘 다 0 되는 곳. 예. x, y는 0, 0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돼야 분모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만 제거해주면 예, 연속이 됩니다. 그렇죠? 해서 xy가 0, 0이 아닌 곳에서 연속이다. 예,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의역을 쓰면 xy 평면에서 움직이는 거죠. 예, 0,0은 원점이죠. 이 원점 하나만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빈 동그라미로. 나머지는 다 포함시키면 돼요. 그렇죠? 예, 해서 연속이 되는 곳은 xy 평면에서 0, 0 하나만 빠진 곳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제 7번 바로 볼까요? 예, 똑같은 식인데 gxy라는 함수를 x, y가 0, 0이 아닐 때에는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런 식으로 주었어요. 분모가 용되는 것은 정의할 수가 없죠. 함수값을. 예, 그래서 따로 줬습니다. xy가 0, 0일 때는 그냥 함수값을 0인 거라고 하자. 예, 이렇게 줬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함수가 0, 0에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0, 0에서 연속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계산할 수 있겠죠? 주어진 특별한 이 점에서 연속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 점에서의 함수값하고 이 점으로 갈 때 극한값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점 0,0에서 함수값은 0입니다. 그렇다면 0,0으로 갈 때 극한, 이것의 극한이 0으로 가주냐라는 걸 체크해야 되죠. 그렇죠? 예, 이것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예제에서 풀어봤었죠. 예,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따라서 한번 움직여 봤었어요. 그런데 그 직선에 대해서도 기울기에 따라 다 다른 값이 나왔어요. 그렇죠? 해서 예, 우리는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리미트 xy가 0,0으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함수값하고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해서 주어진 함수는 0,0에서 연속이 아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예, 이번 시간은 정리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은 이제 3절부터 얘기가 됩니다. 예제 8번 볼까요? xy가 0,0이 아닐 때는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3x제곱 y 이렇게 정의가 되고
xy가 0,0으로 갈 때는 0이다. 이렇게 주었어요. 이 함수가 0,0에서 연속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똑같죠? 0,0에서 연속이냐라고 물었으니까 0,0에서의 함수값하고 0,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0,0에서의 함수값은 0이라고 주었어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0이 되어야 연속이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예제 4번에서 풀어본 문제예요. 그렇죠? xy가 0,0으로 갈 때 fxy 극한이 얼마냐? xy가 0으로 갈 때 0,0으로 갈 때 즉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3x제곱 y의 극한이 얼마냐? 예, 이 문제를 풀어봤었죠. 예, 조금 전에 어떤 곡선을 따라서 포물선을 따라서 가봤고, 그렇죠. 예, 그게 0이 되니까 예, 원점을 지나가는 어떤 곡선을 따라서 가봤고, 그게 0이 되니까 실제로 극한값이 0인가 하는 것을 확인했죠. 정의를 통해서. 그랬더니 0이 됐죠. 예, 예제 4번에서 보인 결과입니다. 앞에서 이 극한은 0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극한값은 0이고 함수값은 여기서 0이라고 주었으니까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fxy는 0,0에서 연속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연속이다라는 것은 예, 극한값하고 그 점으로 갈 때의 극한값하고 그 점에서의 함수값하고 예, 같아야 돼요. 그러면 연속이다. 그렇지 않으면 연속이 아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